여태까지 배웠던 게 모집단이라고 했잖아요. 어미 모자로 이게 전체 집합을 모집단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X라고 썼던 거는 전체 집단이고 전체를 뜻할 때 우리가 이제 X라고 썼으면 우리가 이만큼이 있으면 X가 여기서 일부를 뽑아서 그걸 표본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표본을 가지고 추측하는 거지. 전체에 대한 집단의 값을 추측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대표적으로 뭐 인구조사나 출생 뭐 신고하는 애들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이제 표본을 뽑아서 각 지역에 있는 걸로 추측한다고. 전체를 이 지역의 표본이 이러하니까 이렇겠구나인데 그 표본을 일부만 뽑는 표본을 우리가 이제 X바라고 써요. X바. 근데 이 표본을 뽑을 때 생각보다 정교하지. 우리가 쓸 때도 지금 식으로 쓰니까 되게 조금 뽑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X라고 할 때 그걸 이제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그럼 여태까지 배웠던 이 평균 같은 거를 X의 평균이니까 모평균이라고 부를 거고, 이제 표본을 뽑으니까 이제 구분이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얘를 모평균이라고 불러야 되고, 그 전에 배웠던 이 X의 분산을 모분산이라고 부르고, 이걸 M이라고 썼던 거고 이제 시그마 제곱이라고 썼던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모표준 편차라고 부른다고. 모표준 편차. 그래서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불렀던 거고, 이제 이 표본을 뽑을 때 어떻게 뽑는다 그랬냐면 여기서 N개를 뽑는데 이 N개는 충분히 많아. 아주 많은 건데 실제로 수학에서는 계산을 해야 되니까 뭐 10개 뽑고 5개 뽑고 25개 뽑고 이러지. 실제로는 충분히 많이 뽑는 거고, 여기서 이 표본을 뽑을 때 이 뽑는 방법은 무조건 임의 추출이어야 되고 보건 추출이라고 그랬어. 임의 추출은 뭐야? 아무거나 하나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다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뽑을 때 있어서 주사위를 1부터 6까지 눈이 있지만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랑 2의 눈이 나올 확률이랑 6의 눈이 나올 확률이 다 똑같이 6분의 1인 것처럼 모든 애들이 나올 확률이 똑같아야 돼. 그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임의 추출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여기 있는 전체 집합에 있는 모 집단에서 내가 표본을 N개 뽑을 때 그 N개가 나올 확률이 다 똑같아. 그래서 이건 임의 추출이어야 되고, 그 다음 보건 추출은 뭐냐면 뽑았던 거 다시 넣고 다시 휘저어서 다시 뽑는 게 보건 추출이야. 그러니까 꺼낸 건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꺼낸다는 거지. 두 번째 꺼내는 건. 그래서 임의 추출이면서 보건 추출이어야 되는 이런 표본을 뽑을 때 몇 개를 뽑는다고? N개를 뽑는데 그걸 우리가 첫 번째 표본을 X1 바라고 불러. 그러니까 X1이라고 일단 하자. X1이라고 해. 한 개 뽑았어. 다시 집어넣어. 또 뽑아. 두 번째 표본.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를 뽑아? N개를 뽑아. N개를 뽑은 다음에 걔네들의 이제 평균을 내. N개의 평균? 그럼 그 N개의 평균을 첫 번째 나온 평균이라고 해서 X1 바라고 해. 이게 N개의 평균이야. 그 다음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다시 그대로 첫 번째 거 뽑아. 얘랑 똑같다는 건 아니야. X1이 이 X1이랑 똑같은 게 아니라 그냥 첫 번째 표본이란 뜻이야. 또 이렇게 해서 N개를 뽑아. 다시 또 N으로 나눠. 또 평균을 내. 그걸 이제 두 번째 평균인 X2 바라고 해. 그래서 이 짓을 몇 번 해? 이 짓을 총 N번 하는 거지. N번. 그래서 N번 했더니 N은 충분히 큰 N이야. 그러니까 무한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X1, X2 쭉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N개를 꺼내는 걸 또 N으로 나눠서 N번째 나온 평균을 XN 바라고 해. 그런 다음 얘네들을, 즉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야? 표본을 이미 평균 낸 애들이야. 얘네 각자의 이름이 표본들의 평균이야. 그래서 표본 평균이야. 얘네들 이름 자체가. X1바 X2바도 다 표본들의 평균이야. N으로 나눴으니까. 그런데 그런 애들조차도 다 X1바 표본의 평균, X2바 쭉 가서 이런 XN번째 바까지 얘네들의 결과물에까지 다시 또 평균을 내. N으로 나눠. 그걸 우리가 X바라고 쓴다는 거지. X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원래는 표본 평균을 가지고 또다시 평균을 내서 X바라고 썼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표본에 이미 평균을 낸 것을, 그것에 또 평균을 낸 거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말이 어려우니까 표본 평균들의 평균인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x바를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 이 x바는 이렇게 충분히 많은 n개를 뽑아가지고 평균 내고 한 것들을 또다시 섞어서 또다시 평균 내서 그거의 최종본이야. 그래서 이렇게 x바 표본들을 뽑아서 평균을 냈더니 이 평균이 실제로 뭐랑 똑같더라? 모평균이랑 똑같더라. 저기 프린트 있다, 네 책상 위에. 그래서 이게 모집단의 평균이랑 실제로 표본들의 평균이 어떻게 되더라? 똑같더라. 왜? 그 애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을 모평균의 평균이라고 하고 똑같이 m이라고 씁니다. 똑같으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정교하게 뽑는다고. 그런데 이렇게 정교하게 뽑아도 또 얘기하는데 요 구간이 지난번에 몸무게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몸무게를 재는데 그 체중계가 다 똑같을 수 없어. 어떤 체중계는 단위가 1의 단위야. 그러니까 뭐 50kg, 51kg, 52kg는 측정을 해도 51.5 이렇게 소수점 아래는 측정을 못하는 체중계가 있고 어떤 체중계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측정을 할 수 있어서 50kg는 절대 안 나오고 50.2, 50.04, 0, 뭐 이렇게 50.5 이런 식으로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체중계가 있을 테고 어떤 체중계는 존장 정확해가지고 둘째 자리까지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겠어?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얘네들 그럼 50kg라고 안 부르냐는 거야. 아니잖아. 우리는 뭐야? 집에 있는 체중계에 50.9가 나와도 난 50kg야 라고 막 얘기하잖아. 믿고 싶잖아. 실제로 우리는 50.6, 65 이렇게 나와도 난 50kg였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체중계의 단위가 어디까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요 정도는 50kg라고 하자. 50kg라고 하자. 야 이거 50kg지? 이렇게 정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정해버리는 요 옆에 있는 붙은 이 소수점들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 똑같은 건데도 이 재는 그 기계에 따라서 다 다른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표본 평균을 낼 때도 이렇게 평균들을 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이게 딱 완전 똑같을 순 없을 거 아니야. 완전 정확하게 똑같진 않을 거란 말이야. 소수 첫째 자리까지나 뭐 셋째 자리까지나 넷째 자리라도 다를 수 있을잖아.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는 모든 값에 뭘 주냐면 오차의 한계를 둬. 오차가 있을 수 있지. 완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값과 측정 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걸 우리가 오차라고 부르거든. 그럼 그 오차는 어떤 한계를 두냐면 이 50kg를 예를 들면 50kg는 이제부터 우리가 50부터 50.5까지는 그냥 50kg로 하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구간이 있단 말이야. 구간. 어떤 값에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구간이 있어. 그 값이 50이더라도 우리가 여기 50의 전 몇 가지랑 50의 후 몇 가지는 우리가 이거 다 50이라고 해도 되겠다라고 용인할 만한 그 오차의 한계들이 있어. 양쪽 구간으로. 그래서 어떤 특정 값에는 전부 다 그런 구간이 있어. 그럼 이 값이 어떤 특정한 값이 아니라 결국 구간이야. 그 값의 양쪽에 뭐 얼마의 오차 한계를 둬서 구간이라고 친다면 실제 모집단에서의 평균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것도 구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모집단의 평균 m이 여기라고 쳐. 그럼 그 m에서 요만큼 오차의 한계를 둬. 그럼 요 구간 안에 들어오면 다 이 평균으로 치자야. 그런데 내가 표본을 뽑아가지고 평균들을 다 구했는데 이 첫 번째 거부터 n개까지의 이 평균 중에 각자 구간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x1을 구했더니 x1 바의 구간은 여기더라. 얘랑 완전 똑같진 않더라. 좀 비껴갔더라. 좀 튀어나갔다. 근데 내가 x2 바를 구했는데 걔 평균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완전히 튀어나갔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의 각자의 오차의 한계를 둔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구간이 몇 개나 맞아야 우리가 저걸 정확하게 평균이랑 똑같네라고 얘기하냐면 실제 모평균의 구간이 요만하다 쳐. 예를 들어주는 거야. 요만해. 그런데 내가 x1 바를 구했어. x1의 구간을 구했더니 여기에 이렇게 걸쳤어. x2를 구했더니 여기에 걸쳤어. x3, x4 이렇게 해서 n개를 여기다 다 나열해.
n개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개를 여기다 맞춰봤다 쳐. 그랬더니 이 구간, 흰색 구간 안에 걸쳐지는 구간이 세봤더니 걸쳐지기만 하는 구간을 전부 세봤더니 100개 중에 99개가 겹쳐져. 아, 그러면 이 표본을 뽑아서 측정한 평균이 실제 모집단, 전체 집단의 평균이랑 일치할 확률이 99%구나 라고 얘기한다고. 99%구나. 벌써 야, 설명을 지금 2% 했어.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자면 어떡해? 그래서 100개를 맞췄더니 99개가 맞춰져? 그럼 우리는 99% 신뢰가 있다고 얘기해. 99% 신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뢰는 믿을만한 99%가 아니야. 이거 믿을만하네 그 99%랑은 좀 달라. 졸려? 하늘이 졸리고 동욱이 졸려 죽겠고. 아니 얘네들이 왜 오자마자 졸려. 그래서 이 신뢰는 믿을만한 그 신뢰랑 정반대야. 그냥 99개가 걸쳐져 있더라지. 이게 너무 평균이랑 너무 똑같을 것 같아. 99% 신뢰성이 있어. 우리가 하는 믿음이랑은 다른 신뢰라고. 그냥 말만 똑같을 뿐이야. 그냥 이걸 우리가 신뢰도라고 얘기할 뿐이야. 이 99%를 99개가 구간이 맞는구나. 그럼 이 99%의 신뢰도는 우리가 배운 그 Z의 확률로 얘기하면 퍼센트는 100을 곱한 게 퍼센트니까 확률로 얘기하면 0.99야. 근데 이 0.99를 우리가 나타낼 때 어떻게 하냐면 구간을 나타내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 Z값이 얘의 절반인 0.485냐? 2918 495네. 0.495거든요. 이 절반이. 그러면 0.99, 즉 99%의 신뢰도가 맞다는 것은 뭐라고 측정하는 거냐면 100개 중에 99개가 구간 안에 들어간다의 뜻이면서 이 99%인 0.99가 나타내는 그 구간의 길이를 여기로 정하는 거야. Z가 0을 기준으로, Z라는 변수가 0을 기준으로 이쪽도 0.49, 이쪽도 0.495가 되는, 즉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의 면적이 0.99가 되게 하는 요 Z값이 있을 건데 그 값이 여기가 이제 부호가 다르고 숫자가 똑같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간 안에 있다는 것을 99%의 신뢰 구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는 이걸 이렇게 정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99%는 믿음하고 좀 다른 거야. 믿을만하다의 그 신뢰가 아니야. 그냥 99개의 구간이 그냥 맞았을 뿐이야. 그럼 우리는 99%의 신뢰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퍼센트 직전의 확률은 0.99였을 것이다야. 그럼 이 0.99의 확률을 어떻게 나타낸다고? Z 입장에서는 이 양쪽의 값이 다른데 부호가 다른데 값이 똑같을 때 절반이 0.45, 절반이 0.45니까 합쳐서 0.99가 되는 이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의 그 값이 0.99인 것을 의미한다는 거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신뢰도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뭐다? 이 표본을 뽑았을 때 모집단의 구간 안에 몇 개가 들어가냐의 그런 신뢰도지 믿을만한 신뢰도랑은 다른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식을 얘기할 때 평균을 구해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평균을 구하면 모평균이랑 같더라야. 그런데 내가 전체 집합에서 n개라는 걸 뽑았기 때문에 흩어진 정도가 똑같을 순 없어. 표본이랑 존장 많이 흩어진 거에서 일부만 뽑아낸 거잖아. 그럼 흩어짐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왜냐면 흩어짐이 많았던 전체 집합에서 거기에서 일부만 이렇게 뽑은 건데 흩어짐이 완전 100% 똑같을 수가 없어. 그럼 얘의 표본들의 흩어진 정도는 당연히 전체보단 작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분산이 뭐야?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야. 그러니까 모 분산이랑, 즉 X라는 애의 분산, 전체 집단의 분산이랑 표본의 분산이 똑같을 순 없어. 당연히 표본을 뽑으면 이 중에 일부를 뽑기 때문에 흩어진 정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걸 해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흩어진 정도가 뽑은 개수만큼 나눠지더라야. 그래서 표본의 분산은 뭐랑 똑같더라? 원래 분산의 n분의 분산이더라. 그래서 이만큼 줄어들더라야.
표본의 개수만큼 줄어들더라. 그래서 우리가 표본의 분산을 이렇게 써요. 모분산을 표본의 개수로 나눈 게 표본들의 분산이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평균은 측정값이니까 똑같을 수 있다고 쳐. 그렇지만 표본의 분산은 모분산이랑 같진 않다. 모분산에 뭘로 나눈다? n으로 나눈 n분의 시그마 제곱이랑 똑같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당연히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이겠죠.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뽑았을 때 Z로 고치려면 이렇게 집어넣고, 우리가 모평균을 가지고 Z로 고치면 어떻게 고쳤었냐면 시그마분의 X 빼기 M을 했었는데, 이제 표본을 가지고 하니까 여기 자리에 누가 들어가? X바가 들어가는 거고, 그럼 X바의 평균이 M이 똑같으니까 M으로 들어갈 텐데 얘는 뭘로 들어가겠어? 시그마가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이 자리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인 표본의 분산이 들어가겠지. 이해갔어? 그래서 Z로 고칠 때 달라지는 게 뭐다?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빼기 M이다. 얘는 표본 평균이다. 말로는 표본 평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표본 평균은 뭐랑 똑같으니까? 모평균이랑 똑같으니까 결국에 모평균을 줘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다. 뭔지 알지? 그래서 이걸 Z로 고치면 우리가 또다시 그 X바, 표본들의 뭘 구할 수 있다? 확률을 구할 수 있다. 표를 이용해서. 그런 문제죠. 근데 문제 하나 풀어보자. 똑같은데 루트 n분의 시그마만 추가되는 거잖아요. 니네가 잠깐 뭐 보냐면요, 673번 보세요. 673번에 보면 문제를 읽어. 모 표준 편차가 0.4래. 모 표준 편차가 0.4인데 크기가 아닌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어. 그런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0.2 이하가 되도록 이랬다. 야, 모 표준 편차는 0.4라고 문제에서 줬고,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n이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x바의 시그마잖아요. 얘가 0.2 이하가 되도록 하는 거니까 그냥 공식을 갖다 넣으면 n분의 0.4 이하가 되는 거잖아. 0.2가. 뭔지 알지? 이렇게 자리 바꾸면 되는 거 알죠? 지금 얘가 n이니까 0.4 냅두고 양쪽에 n을 곱하면 0.2n이고 0.2로 나눠버리면 얘는 2가 될 테니 결국에 n은 이렇게 된다. 미안해.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이야. 루트 n. 그래서 n은 뭐보다? 4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렇게 그냥 간단한 문제. 그래서 2번이 최소값이다. 그런 것처럼 얘네가 뭐 풀어봐. 675번 풀어봐. 675번은 좀 다르지만 니네가 읽어서 풀어보자. 675번이요.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표 만들고 있냐? 몇 명은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 같은데? 쓰는 척 하면서. 출발.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죠, 지금. 아니, 문제가 다 획획 달라지지. 우리가 배운 거는 그냥 표본만 뽑아서 하는 거니까 표본에서는 Z를 이렇게 고쳐만 그냥 얘기하면 앞에랑 푸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얘네가 별다른 설명 없이 문제를 그냥 낼 수 있다고. 그럼 얘는 뭘 준 거야? X에다가 늘에 여기 X를 줬잖아. 1357. 그게 변수 X가 되는 거니까 표를 치면 여기 X에 1357을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1357을 넣고 그 다음에 X자리에 1 넣으면 된대. X가 1이면 16분의 1인 거고 여기 16분의 1인 거고 X가 3이면 16분의 3 여기 16분의 5, 16분의 7 이렇게 썼어야 되고 확률 자리에. 그럼 여기를 가지고 니네가 뭘 구해야 돼?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구해야 표본 걸 구하겠죠. 그렇지 않아? 니네가 계산해야지. 곱하면 되잖아요. 16분의 이런 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이 표 그려서 하는 건 뭐 계속 나오겠죠. 3, 4, 9, 5, 25, 7, 7에 49 계산하면 평균 나올 테고 분산을 구해야지 우리가. 16분의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니까 제곱해서 9, 3, 27 75 49 곱하기 7 해야 되네. 제곱해서 곱하면 7, 9, 63 7, 4, 28 343 거기서 이제 평균의 제곱을 빼야지 니네가. 뭔지 알지? 그래서 분산이 나오겠죠. 평균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산이 나오면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얘는
앞에 12가 있으니까 12 곱하기 표본의 표준편차죠. 표본의 표준편차. 그럼 얘는 12 곱하기 어떻게? 얘가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여기서 시그마를 니네가 구해줘야지. 시그마 제곱에서. 뭔지 알죠? 그냥 이 표만 추가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면 어쩔 수 없이 표를 만드는 경우가 생겨. 그게 결국엔 이제 앞단원인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확률이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나마 표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니까 좀 쉬운 것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1, 2, 3이라는 숫자 카드가 3장, 2장, 3장 이렇게 있대. 근데 여기서 표본을 뽑잖아? 그럼 이제 애들이 생각하는 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기 표본에 대한 확률 변수를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를 만들 때 X바의 표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 거의 없다는 얘기는 있긴 있어. 표를 만들려고 하진 않아 걔는. 그러니까 표를 X바 거를 만드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야. 어떻게 만들어? X바 거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뽑은 개수만큼에 해당하는 걸로 뭐 계속 나누면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 문제 자체가 없어. 이런 건 있겠지. X바가 3일 때의 확률 구해라. 그럼 실제로 X바가 3일 때 확률을 우리가 구해야 돼. 표본을 몇 개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표본의 평균이 3이 되게끔 하는 확률은 구해야 될 수 있지만 표 자체를 X바 걸 구할 수는 없어. 그럼 너무 어려워져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그냥 X 걸 항상 구할 수 있으면 어차피 X바 건 공식이 있잖아요. X 걸 다 구하면 X바는 X 거랑 똑같이 쓰는 거 한 번 평균은. 그 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는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또 X 거 알면 구할 수 있는 거고 표준 편차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X 거 알면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공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린 표도 X만 구해. X 바의 표를 구하는 일은 거의 없어. 완전 없다고는 안 했다. 구할 수도 있어 짧은 거. 그렇지만 그건 표본이 막 2개 이럴 때 2개 정도면 구하겠다. 안 그러고서는 이거 X바의 표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얘는 지금 X가 숫자 1, 숫자 2, 숫자 3이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야.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인데 그 중에 전체 몇 장이냐면 8장 중에 1이 3장, 2가 2장, 3이 3장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확률식을 구한 다음 이 X표를 보고 니네가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요거 X바의 분산이 4분의 1이 되게 찾는 거지. 뭔지 알? 제 표 만들어줬잖아요. 678번 해보세요. 계산은 할 줄 알아야지. 678번. 사실 풀어줄 것도 없어. 다 똑같아서. 너 몇 번 푸냐? 678번이지. 동우가 답 몇 번? 네? 답 몇 번? 1번이요. 안 구하고 있었네. 수민아 몇 번? 1번. 우리 678번 푸는 거 아니었어? 맞아? 세연아 몇 번? 그래 다 1번이야? 평균 얘기해보자. 저기 혜성아 평균 얼마 나왔는데요? 2요. 2. 분산 구해보자. 분산 뭐 나왔는데 동우가? 뒤져. 이럴 줄 알았어. 1, 2, 3. 야 외우겠다. 외우겠어. 약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자유지. 통분 다시 하기 싫으면 약분하지 마시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 저 분산 구해요. 제곱해서 곱하는 x제곱의 평균이 필요하고 거기서 평균의 전체 제곱이 4를 뺄 거지. 계산을 이렇게 못해서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제곱해서 곱해 8분의 제곱해서 곱하면 3이고요. 제곱해서 4, 2, 8 제곱해서 9, 3, 27에서 빼는 거잖아. 4를 8, 4, 32를 빼는 거야. 8분의 계산하면 11이니까 38이거든요. 거기서 32를 빼니까 6이 남잖아. 그럼 4분의 3이 분산이야. 그럼 여기다가 루트 씌운 게 표준편차겠죠. 즉 2분의 루트 3이 표준편차야.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n개의 표본을 추출을 했어. 그런데 너네는 x바의 분산이 4분의 1이 됐대.
아, x바의 분산이라는 것은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얘잖아요. 시그마 제곱.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 이거 계산 못하는 건 아니지. 분모에 1 있어. 4n분의 3이잖아요. 그럼 n은 3이네. 4n분의 3이 4분의 1이 되려면 그지? 4 지우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n이 3. 2번이죠? 아이 지옥 간다니네. 풀시간 줬는데 풀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거저 먹으려면 이제부터 평균 분산 다 각자 물어봐야겠다. 한 명씩. 7번 봐봐. 아까 나는 이거 쉬워서 안 풀어주려고 했는데 지금 뭐 쉬워서 안 풀어주고 나발이 아니네? 풀어야겠네? 지금 보면요.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여기 써있는 애는 항상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죠? 항상 0부터 주는 거 알지? 알지? 보자. 야,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기호로. 평균이래. 막대과자 길이의 평균이 24고 분산이 4의 제곱인 16이래. 알아듣지? 니네 말기는 알아듣는 거 아니지? 여기 Z바야 얘들아. Z바의 확률을 구하고 있어. 근데 그 확률이 야 이거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잖아. 실제로 서술을 할 때 서술형에 이렇게 써야 돼. 니네가 만약에 말로 나오면 0.96 이상이 되려고 한다면 이렇게 써야 되잖아. 등호가 아니라고. 그럼 이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댔지. 잘 봐. 일단 Z로 고칠 거예요. 제 X바입니다. X바를 Z로 고칠 때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쓰셔야 된다 그랬죠. Z로 고칠 때 뭘로? 시그마 자리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X바 빼기 m을 쓰셔야 된다. 한다. 루트 n 할 건데 n을 몰라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자리에 4를 그대로 쓰고요. 여기도 그대로 해놔. 시간 걸리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X바 빼기 m이니까 22 빼기 24죠. 마이너스 2. 얘 빼기 24니까 플러스 2.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숫자가 똑같은데 부호가 다른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이 값이랑 이 값이 같겠구나. 그게 0.96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일단 어차피 기점은 뭘로 찾아? 등호로 찾긴 찾아. 얘가 0부터 얘와 0부터 얘까지의 값이니까 절반으로 나누면 0.48이 되겠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원래 이렇게 자세하게 안 그려도 되잖아 니네. 여기가 0이야? 근데 여기 값이 얘야. 이 밑에 1 있는 거거든요. 4분의 2 루트 n이야. 4분의 2 루트 n은 약분해서 2분의 루트 n이거든요. 그 약분한 겁니다. 여기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이야. 그럼 요 범위의 확률이 0.96이니까 요 절반의 값이 뭐다? 0.48인 걸 아는 거지 여기까지는. 근데 중요한 건 뭐랬어? 0.96이라는 면적보단 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이만큼이 0.96인데 얘보다 면적이 커질 수 있다는 거야. 0.96보다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돼서 면적이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잖아. 이해 갔냐고? 그러면 요 값이 0.48인 게 기점이야. 0.48? 야 0.485지? 아 0.48이야? 여기 있네. 0.48인 게 2.05야. 생각해. 얘가 딱 2.05가 될 때 2.05, 요 자리가 2.05가 될 때 딱 면적이 0.96이 되는 건데 그 0.96보다도 커도 되니까 이 2.5보단 커도 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2분의 루트 n의 값은 2.05가 돼도 되지만 2.05보다 더 커져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2.05보다 얘가 더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죠. 이해 갔어? 여기가 중요해. 한 개 차이로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점이 2.05면 딱 0.96이 되는데 면적이 그거보다 넓어지려면 그 숫자보다는 더 오른쪽으로 가서 해도 면적이 더 넓어져. 그 뜻이야. 양쪽에 2를 곱하시고요. 2 곱합니다. 4.1이네. 제곱해. 실제로 시험엔 더 복잡하게 나와. 제곱하셔야 돼. 그러면 4.1 곱하기 4.1이죠. 1, 4, 4, 4, 16, 1681인데 16.8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뭐라고 답 써야 돼? 17이라고 답 써야 돼. 17. 부등호 방향 틀리면 답이 틀려진다고. 그래서 너네는 제가 뭐 풀었는지 알죠? 저 686번 풀었거든요. 너네 뭐 풀어볼 거냐면
688번 풀어볼 거예요. 688번. 이거 아까 그래서 얘기했지. 그 모평균의 값이 표본 평균의 값이랑 완전히 똑같을 순 없어. 그냥 우리가 그 오차에 한 개를 뒀을 때 그 값이 똑같으니까 같다라고 하는 거야. 실제 값이 어떻게 완전히 똑같냐? 측정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구간 안에 들어갈 확률을 얘기한다 그랬죠. 실제 평균의 오차에 한 개를 둬서 그 평균의 구간을 이렇게 잡으면 그 구간에 걸쳐지는 표본들의 평균이 몇 개나 되냐는 거야. 100개를 기준으로. 그래서 100개를 기준으로 9개가 돼? 그럼 90%라고 하자. 신뢰도를. 그렇게 우리가 정하는 거고. 그럼 신뢰도가 90%라는 건 또 어떻게 정해지는 거라고? 우리는 당연히 표준전개 분포표를 보고 확률을 구하는 건데 90%라는 것은 결국에 확률이 0.9라는 거거든. 여기다 곱하기 100해서 %가 되는 거야. 그러면 90% 신뢰도를 갖고 있어. 즉 90개의 구간이 100개 중에 맞아떨어져. 그럼 우리는 확률이 0.9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0.9라는 값을 우리가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 저 신뢰 구간이 0.9의 신뢰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 Z라는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0인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양쪽의 숫자는 똑같은데 부호가 다른 그 값에서 0.9, 요만큼이 0.9라고 하자야. 그럼 그 0.9의 절반이 0.45, 이 절반도 0.45니까 결국에는 확률에 의해서, 확률이란다, 퍼센트에 의해서 확률이 정해지고 확률의 절반의 값에 의해서 요 Z값이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의 면적이 0.9가 되면 우린 이걸 90% 신뢰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자. 그렇게 정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0.9라는 것은 퍼센트로 나타내면 90%인데 이 확률이 0.9인 그 Z값의 범위를 우리는 요 구간으로 하자야. 그래서 항상 이 값을 가지고 요 K를 찾을 땐 0부터의 K값까지가 이 절반인 0.45가 되는 그런 K값으로 찾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의 길이를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 신뢰 구간. 구간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Z라는 값이 마이너스 K부터 K까지가 돼야 저 내가 원하는 확률이 나오는 거 아니겠냐는 거야. 그럼 이게 신뢰 구간이지. 이 구간,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는 거야. 이게 이제 신뢰 구간의 범위인데 그걸 누구 기준으로 쓸 거냐면 이제부터 모평균 기준으로 쓰는 거야. 모평균 기준으로 요 식을. 그래서 Z가 원래는 어떤 식이랬어? Z가 이런 식이랬잖아요. Z가 저런 식이야.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빼기 m이 이 Z값이란 말이야. 이 Z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가 될 때 그때의 그 신뢰도가 나타나는 거야. 신뢰도가. 그래서 이 K값은 계속 바뀌겠지. 뭐에 따라서? 이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절반의 값이 정해지고 그 절반의 면적에 따라서 이 K값이 정해지는 거지. 표를 보고. 그래서 K는 제가 그냥 문자로 쓸게요. 그래서 이 Z의 구간을 가지고 우리는 모평균의 구간을 구할 수 있는 거. 모평균의 구간. 이거 모평균이죠. 표본 평균. 모평균의 구간을 구해보면 양쪽의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 여기 양쪽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서 결과적으로 이쪽에는 x바 빼기 m이 됐다. 그러면 난 m의 범위를 구할 거니까 양쪽에 빼기 x바 하자. 빼기 x바를 여기다도 해주고 여기도 빼기 x바, 여기도 빼기 x바를 해주고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m이 됐으니까 나는 m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부등방향 반대로 붙여요.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마이너스를 없앤 거야. 그럼 마이너스 없애야 되는데 이미 마이너스가 있던 애는 플러스 x바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없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되겠죠. 덧셈 뺄셈이었으니까 얘는 얘도 마이너스가 있고 얘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얘는 플러스 쟤도 플러스가 되겠죠. x바 먼저 쓰자. 더하기 얘도 플러스가 돼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Z의 신뢰 구간을 가지고 그냥 약간의 변형만 해서 m의 범위로 바꾼 거야. 그럼 이게 모평균의 범위가 되는 거지. 모평균의 범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고? 다음 몇 %로? 90%로 모평균을
말이야. 목평균을 추정해라. 추측하라고. 90%로 목평균을 추정한다는 것은 구간의 길이가 0.9가 되도록, 구간의 면적이 0.9가 되도록 목평균의 값을 한번 추측해 말아야. 그래서 제가 이 90%를 주면 이 반이 되는 0.45의 면적으로 이 K의 값을 찾아낸 다음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난 목평균의 구간을 추정할 수 있지, 추측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쓴다고? 제가 자주 나오는 걸로 다시 바꿔서 쓰면 이렇게 나와요. 목평균을 99%로 추정하라고 나오겠죠. 99%로 추정하시오. 99%는 Z가 확률이 0.99로 추정하는 거네. 이런 얘기죠. 지금 99%로 추정하시오는 0.99로 추정하는 거네. 그러면 0.99의 절반인 0.495를 찾아야지. Z에서. 그게 2.58이라고 친다면 여기가 플러스 2.58부터 마이너스 2.58이 되겠죠. Z는 문제에서 줘요. 0.495가 되는 그 Z값을 0부터 2.58까지가 요만큼이 0.495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준다고. 그러면 99%로 추정하려면 그 절반의 면적은 0.495니까 결국 마이너스 2.58부터 플러스 2.58까지의 Z범위가 0.99구나 라고 쓰고, 그 Z를 가지고 다시 뭘로 바꾸라고? M으로 바꾸는 건데 그 M으로 바꾼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방금 보여줬던 이거라고요. 작은 거 먼저 쓰면 X바, X바는 누군지 모르니까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저기다 쓴 식이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이게 0.99로 절반을 알아낸 그 K값이 2.58이면 이 K자리에 2.58이 들어가는 거죠. 이 K자리에 2.58. 나머지는 문제에서 주겠지. 그러면 우리는 목평균의 구간을 추정할 수 있다. 몇 프로로? 99%의 신뢰도를 갖는 신뢰 구간이죠. 이게 그 얘기하면 신뢰 구간이야. 이게 신뢰 구간. 그럼 신뢰 구간을 문제에서 줄 거 아니냐. 표본 평균 줄 테고 분산 줄 테고 뭐 표본의 크기도 다 주면 대입해서 M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러면 저걸 우리는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요. 목평균의 신뢰 구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쳐. 목평균의 신뢰 구간이 2부터 5까지로 나왔다 쳐. 이거 계산 막 다 끝냈더니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즉 2부터 5까지의 이 길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부르죠. 이 길이를, 이 길이가 현재 3이야.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그게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니,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큰 값인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작은 값인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어떻게 하면 빼면 되는 거니까 그거 바뀌겠죠. 그러니까 없어져서 결국에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거지.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다. 알아들었을까? 다시, 그래서 우리는 저 목평균을 퍼센트를 주면 확률로 고쳐서 그 Z의 범위를 찾은 다음 그 Z를 M으로 하는 거니 결과적으로 이 순서는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요 식만 외우면 된다 니네는. 그래서 목평균을 추정할 때 Z를 M에 대한 식으로 바꾼 게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고, 여기는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버리면 두 개가 생긴다.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결국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된다. 그렇게 외우시면 된다. 생각해. 이제 생각해. 이 K는 누구로 정해져? 이 K는 퍼센트가 정하는 거야. 퍼센트가 정하는 거야. 요 N은 표본의 크기야. 그 다음에 이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야. 그럼 얘기해보자. 생각해. K가 고정돼 있다라고 쳐. K는 고정이야. 도우기 자는 거 아니지? 꿈에서 헤어나와야지. K가 고정돼 있어. 제가 표본의 크기를
높여요. 표본의 크기를 높인다는 것은 얘가 커진다는 거잖아. 얘가 커지면 분모니까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야. 반대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세연아?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값은 커져, 작아져? 작아지겠지.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왜냐면 3분의 1이랑 6분의 1을 비교해도 얘가 커진 게 더 작아진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에 해당하는 길이는 어떻게 된다? 짧아지겠지.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가 커져. 표준 편차가 커져. 동구가 그럼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표준 편차 여기 있잖아. 얘가 커져. 위에가 커지면 전체 커지는 거지? 한마디로 K도 커지고 얘도 커지면 전체는 커지고 얘가 커지면 작아지는 거고 혼자 분모잖아. 반대라고. 아 이것들 너네 영화 군치 아직 안 봤냐? 아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한 명이 아는 걸 다른 사람이 다 아는 거거든. 한 명이 알게 되면 다 동기화가 돼가지고 다 알게 돼. 그런 날이 와야겠네. 내가 얘기하면 한 명이 알아들으면 다 알아듣게요. 연결이 돼야 돼 내가. 도대체가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 지금 여기에 있는 K하고 시그마는 위에 있다. 2 곱하기 K 곱하기 시그마는 분자에 있는 거고 루트 n만 분모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랑 전체 값은 반대가 되는 거야. 얘가 작아지면 전체는 커지는 거고 얘가 커지면 전체는 작아지는 거고 알지? 요 위에는 커지면 전체도 커지고 작아지면 전체도 작아지고 알? 그래서 그래서 우리 뭐 풀어야 되냐면 693번 풀어볼 건데 생각해. 지금 거기에 문제만 맨 마지막 줄만 읽어봐.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래. 신뢰 구간을 구하라는 것은 뭘 구하는 거야 얘들아? 얘 구하는 거잖아. 이게 신뢰 구간이야. 이거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모평균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줬으니 너네는 보는 순간 아 이걸 그냥 일단 쓰고 시작하는 거야. 모평균의 신뢰 구간 구하네. 그 다음에 0.49에 이게 0.95잖아. 확률이 0.95에 대한 z값을 뭘로 줬어? 거기서 2라고 줬으니 맞아? k가 2인 걸 준 거지. 그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걸 보고 평균, 표준 편차 해가지고 저 시계만 넣어봐. 시계에다 넣는 거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